서울의 겨울밤은 칼바람처럼 날카롭다. 16살의 쌍둥이 형제. 민서와 민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형.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민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뚫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앞을 향했지만 마음은 몇 시간 전의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부모님의 분노, 그들의 외침,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순간. 너희 같은 애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민서의 귀에 메아리 쳤다.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집에서 내쫓겼다. 민서와 민혁은 서울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 강태주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 이지연은 완벽한 가정을 꿈꾸는 전형적인 상류층 주부였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서가 먼저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가 부모의 분노를 샀고, 민혁은 형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게이라고 고백했다. 그 순간,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다. 형. 추워. 민혁이 속삭였다. 민서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혁아. 내가 너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16살의 소년이 감당해야 할 세상은 너무 거대했다. 그들은 서울역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민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방을 잡았지만 그 돈은 오래가지 않을 터였다. 민혁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형.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혁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동생을 지켜야 했지만 그 자신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민서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민혁은 형을 따라다니며 작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냉혹했다. 어린 나이에 집도 없이 그들은 거리의 떠돌이가 되어갔다. 민서는 동생이 굶지 않도록 자신의 몫을 양보하며 말했다. 민혁아, 너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그러나 민혁은 형의 희생을 알았다. 그는 밤마다 형이 몰래 오는 소리를 들었다. 민서는 강한 척했지만 그도 16살 소년에 불과했다. 두 형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울의 차가운 거리를 헤맸다.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카페 주인인 김수연은 쉰이 넘은 친절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두 소년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기서 일해. 그리고 방도 내줄게. 수연의 도움으로 그들은 작은 다락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민서는 매일 밤 다짐했다. 우린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민혁은 형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버림받으면 어쩌지?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카페에서의 나날은 고단했지만 두 형제는 점차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민서는 동생을 위해, 민혁은 형을 위해 강해지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세상은 그들에게 더 많은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3년이 지난 지금, 민서와 민혁은 20살이 되었다. 김수현의 카페는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수연은 그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민서는 카페의 바리스타로, 민혁은 제과를 배우며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강한 형이었다. 그는 동생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혁아, 넌 아빠 생각나. 어느 날, 카페 문을 닫으며 민서가 물었다. 민혁은 잠시 멈칫했다. 가끔. 근데 생각하면 화만 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은 형보다 더 감정적이었다. 그는 상처를 숨기려 했지만 때때로 그 상처가 그의 눈빛에 드러났다. 그들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혹했다. 카페 손님 중 일부는 두 형제의 관계를 수군거렸고 그들의 성정체성을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민서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민혁은 달랐다. 그는 한 번 손님과 말다툼을 벌인 적도 있었다. 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민혁은 그날 밤 형에게 울며 말했다. 민서는 동생을 안으며 말했다. 세상은 원래 그래. 민혁아. 하지만 우린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해. 그의 말은 단단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서는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집일 지원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민혁을 설득해 함께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그곳에서 만난 준영이라는 청년은 두 형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준영은 25살의 한국인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랜 투쟁을 거친 사람이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강한 의지로 두 형제를 이끌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 준영의 말은 민서와 민혁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민혁은 특히 준영에게 끌렸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은 민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서는 그런 동생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민혁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민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들의 아버지 강태준이었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순간 얼어붙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준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너희를 보고 싶었어. 민혁은 그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서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3년 전 그들을 내쫓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밤 민서와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는 동생에게 물었다. 민혁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민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그의 사과. 그것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주기 위한 전주곡일까? 두 형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뒤바뀌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방문 이후 민서와 민혁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사과를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는 민서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민혁아, 아빠가 진심일까? 민서는 동생에게 물었지만 민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민혁은 형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3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형, 난 저 사람 못 믿어. 다시 우리를 버릴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카페에 찾아와 두 형제와 대화를 시도했다. 내가 잘못했어. 너희를 다시 보고 싶었어. 그의 말은 반복되었지만 민서와 민혁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한편 민혁은 준영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았다. 준영은 민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의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혁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해. 준영의 말은 민혁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민서는 동생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밤마다 카페를 닫은 후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우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이 카페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머니 이지영과 함께였다. 민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민혁아. 엄마가 미안해.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와서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이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겪은 고통을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아, 우리 정말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까? 민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형,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카페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강태준의 회사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민서와 민혁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민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혁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 난 모르겠어.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 두 형제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만나야 할지, 아니면 그를 영원히 외면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병원 복도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동생에게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은 병실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들의 과거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모습은 민서와 민혁이 기억하던 강렬한 아버지와는 달랐다. 그는 약해 보였고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민서야. 민혁아, 강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다. 민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연민으로 뒤엉켜 있었다. 민혁은 형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야. 하지만 너희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혁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무서웠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볼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 민서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우린 16살이었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병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민서와 민혁은 병실을 나왔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혁은 형에게 말했다. 형, 난 아빠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 민서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혁아,
하지만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들은 카페로 돌아왔다. 김수연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무거웠다. 민혁은 준영에게 전화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준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민혁아,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희 마음이 가장 중요해. 상처를 치유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야. 민서는 한편으로 자신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카페 일에 만족했지만 더 큰 꿈을 꾸고 싶었다. 그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사진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진 워크숍에 등록했다. 민혁은 준영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민혁은 준영의 곁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만약 준영이도 나를 떠나면 어쩌지? 그는 형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서는 동생을 안으며 말했다. 민혁아, 사랑은 두려운 거야. 하지만 너는 그걸 감당할 만큼 강해. 그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 강태준의 병은 그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민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이걸 끝내야 할까? 병실에서 강태준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버린 그날,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빠는 절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도 아빠를 미워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은 민서 자신에게도 놀라운 고백이었다. 그는 용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다. 민서의 사진 워크숍은 그의 삶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특히 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프로젝트는 버려진 이들의 초상기라는 주제였다. 민혁은 형의 열정을 지켜보며 자신도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제과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학교에 지원했다. 준영은 그의 결정을 응원하며 말했다. 민혁아, 넌 정말 멋진 일을 할 거야. 너만의 빵을 만들어봐.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영아, 언젠가 너만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게. 그 말에 준영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한편 강태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민서와 민혁은 주저했지만 어머니 이지연의 부탁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다. 이지연은 두 아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엄마는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너희를 다시 만난 게 내겐 기적이야.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용서를 말하기는 쉬웠지만 진심으로 느끼는 것은 어려웠다. 민혁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민서의 사진 프로젝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은 진솔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한 장의 사진 민혁이 카페에서 빵을 굽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혁은 그 사진을 보며 말했다. 형, 이거 나야. 이렇게 멋지게 나올 수가 있나?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원래 멋져. 민혁아. 그러던 중 민서는 우연히 강태준의 병실에서 그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지난 3년간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는 두 아들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탐정을 고용했고 그들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서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후회와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늦게 왔다. 그는 일기를 덮으며 생각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도 고통받았구나. 민혁은 형의 눈물을 보고 물었다. 형,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그냥.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 민서와 민혁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민서는 사진 전시회를 준비했고, 민혁은 제과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그들의 삶은 점차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태준의 병은 점점 심각해졌고,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면,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 민서는 민혁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커 있는 걸 보니? 내가 다 이룬 기분이야. 그 순간 민서와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로 했다. 강태준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민서와 민혁은 장례식장에 서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형에게 말했다. 형, 우리가 여기 온 게 잘한 일이었을까?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민혁아.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빠에게는 의미가 있었을 거야. 이지연은 두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다. 너희가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해보죠. 엄마.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서와 민혁은 카페로 돌아왔다. 김수연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너희는 정말 강한 아이들이야. 이제 너희만의 삶을 살아. 민서의 사진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열렸다. 그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LGBT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을 출간하며 말했다. 이건 나와 민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야. 민혁은 제과 학교를 졸업하고 카페에서 자신의 디저트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케이크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준영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준영과 민혁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민혁은 준영에게 말했다. 너랑 있으면 내가 진짜 나일 수 있어. 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 민혁아. 민서는 한편으로 자신의 사랑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 워크숍에서 만난 현우라는 청년에게 끌렸다. 현우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민서의 사진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너 사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현우가 말했다. 민서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민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다. 우린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혁은 형의 강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형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이 저를 살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SNS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민서와 민혁은 자신들의 아픔을 딛고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서와 민혁의 이야기는 점차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의 사진 전시회와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서는 자신의 사진 프로젝트를 확장해 전국을 돌며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는 민혁과 함께 서울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마지막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 전시회의 이름은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다였다. 민혁은 전시회 준비를 돕다가 형에게 말했다. 형,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혁아, 우린 아직 시작이야. 전시회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서의 사진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버림받은 이들, 사랑을 찾은 이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인 이들의 초상이 벽을 채웠다. 민혁은 자신의 디저트를 전시회에 내놓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 순간,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다. 이지연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전시회를 둘러보았다. 민서와 민혁은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이지연은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엄마는 정말 미안하고 또 자랑스러워. 민서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요.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민서와 민혁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그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행동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으로 일집의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설립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들의 바람이었다. 쉼터는 서울 한복판에 세워졌고,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 민서와 민혁은 쉼터 개소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말했다. 민혁아, 우리가 해냈어.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형,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야. 모두를 위한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 형제가 세상을 바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죄가 아님을 증명했고, 세상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서와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